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알아볼 건데요. 자, 이번 주말과 부처님 오신 날은 장이 안 열리죠. 자, 그렇게 된다면 화요일 바로 다음 날에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스페셜 이 31일에 바로 재상장 시작이에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실질적으로는 일주일도 안 남은 거죠. 사실 이거 상장하고 나서 영상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상장 전에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수화학 제가 영상 너무 많이 올려드렸어요.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대부분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이수화학이 본체죠. 여기서 인적 분할이 돼서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눠지잖아요. 원래 이수화학에서 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둘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시장 커지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이수화학에서 우리는 석유화학을 맡고 정밀화학을 떼다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만들자 해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지금 핫한 게 이 석유화학보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인 정밀화학 쪽이 강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초기에 5월 31일부터는 이수화학보다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관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기존 주주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수화학의 전고체 사업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시장의 관심, 돈이죠. 시장의 관심도 기존에 있던 이수화학이라는 주식보다는 신규 상장주인 스페셜 쪽으로 몰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상장 초기에는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게, 기존 주주분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수 스페셜, 이수화학 두 종목 다 나눠서 주식 받으실 거예요. 인적 분할 비율이 몇이에요? 8대 2죠. 이수화학을 8, 이수 스페셜을 2의 비율로 봤는데 8이 높아요, 2가 높아요? 당연히 8이 높아요. 그런데 2라는 주식이 오르고 8이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31일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했던 말 또 해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오늘은 다른 내용도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일단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드리면, 자동으로 나눠받은 이 2의 주식이 올랐을 때 팔고, 떨어진 8의 주식에 물타기를 하면 떨어진 8의 주식이 평단가가 낮아지죠. 그리고 다시 올랐을 때 이 8의 주식을 팔고 두 종목의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나눠서 들어가면 이 8대 2, 이 8대 2의 극단적인 비율이 아니라 평단가도 적당하게 낮추고 비중 또한 반반씩 나눠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상장하자마자 스페셜티 케미컬 수요 몰리면서 따상이 107,900원 가고, 이 스페셜티 케미컬을 못 사니까 이수화학이라도 사자 하고 두 종목 다 오르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럴 확률은 적으니까요. 제가 뭐 2가 오르면 팔고 8이 떨어지면 사라, 이런 게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긴 한 건데,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무조건 이 대응을 해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07,900원 갈 거니까 이 따상 가면 다음날 시초가에 팔고, 떨어진 이수화학 뭐 4만원에서 6만원에 사고, 이렇게 세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이수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평단가도 전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힌트 드리고 있는 건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번호, 그냥 제 번호로 이수 그리고 슬래시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 뭐 41,500원 이런 식으로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상장 당시에 31일에 어디서 팔아야 하고 어디서는 더 사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문자 꼭 남겨드릴게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상장 당시에 많은 관심, 돈이죠. 이 많은 관심이 받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장 초기가 당분간은 고점이 될 거예요. 뭐 그 당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안으로 이 고점이 결정 나겠죠. 상장 초기에는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몰리면서 뭐가 들어와요? 이 단타쟁이들도 들어오고 이 세력들도 막 간 볼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 적정 주가보다 뻥튀기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거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관심 쏠리면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었죠. 천천히 기업 가치 찾아가면서 다시 고점까지 갔고요. 이 기간이 꽤 걸렸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수라는 기업도 이 분야에서는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오를 거긴 하니까 이 장기 투자,
자, 장투하실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트에서는 이수화학,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자,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자, 이런 모습 나오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만 봤을 때 자, 이수 스페셜이 오르고 자, 이수화학이 떨어질 확률이 크죠. 상장 초기에는. 자,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이수 스페셜은 상장 시기가 고점, 자, 고점일 확률이 크고 오른다 해도 다시 적정 주가를 찾아서 내려올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 자연스레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이 적정 주가를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수화학은 상장 전부터 자,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또 본래 자, 이수화학이 본체였어요. 원래 이 이수 기업의 화학 분야, 이 화학 분야 비중이 석유화학, 자, 석유화학이 75% 정도, 이 정밀화학이 15% 정도예요. 이렇게 높은 사업 비율을 가지고 있는 자, 높은 사업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이 정밀화학보다 뒤처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당시에 비중을 적절하게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이수화학이 하는 일이 뭐고 이 이수 스페셜이 하는 일이 뭐냐, 어디가 더 투자의 메리트가 있냐 알아보자면 자, 일단 스페셜부터 간단하게 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이 정밀화학을 하는 이수의 기업이죠. 이수 기업에서는 무려 20년, 자, 무려 20년 전부터 이 황을 다루는 기술을 연구했고, 자, 20년이라는 오랜 기간과 경험으로 바로 이 황에 대해서는 1등, 자, 1등 기술력을 가지게 된 기업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이수에서 이 황화 리튬, 자, 황과 리튬을 결합한 이 황화 리튬을 개발하면서 이 황화 리튬을 어디에 사용했냐?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어요. 그러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 파일럿 체제에 들어섰죠. 이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 공장 증설 단계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삼성에서도 최근 쏟아붓고 있는 사업이 뭐냐?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에요. 실제로도 이수화학이 이 황화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하는 실험을 했고 삼성 SDI에서도 바로 다음 년도 똑같이 이 파일럿 라인 공장 증설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5월 31일, 자, 5월 31일에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하고 자, 6월에 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 완공돼요.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 바로 이 삼성과 엮인다는 투자의 매력 포인트도 생기는 거고요.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삼성과 엮인다는 게 얼마나 큰 상승을 불러올지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 시기를 떠나서 실제로도 과거에 이수화학과 이 삼성 SDI는 정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이라는 국책 과제에도 같이 참여했었어요. 일단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매력 포인트,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삼성과 엮여 있다. 그리고 이 황을 다루는 기술이 1등이다. 자, 단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 상장 당시에 관심이, 자, 돈이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단타쟁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간을 볼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장 당시에는 뻥튀기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업에 가치 투자할 사람들은 상장 당시에 매매를 하기는 어렵다. 자, 이 황을 다루는 기술이 1등이라는 건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 이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수를 찾는 기업은 줄을 섰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 황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3곳 정도가 있어요. 3곳 정도. 그런데 이 3곳에서 만들 수 있는 이 황화 리튬이 몇 톤이냐? 1톤 정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수 그룹에서는 20톤. 무려 20톤을 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이수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장에 있는 최근에 핫한 이 이수 페타시스 아시죠? 이것도 이수 기업의 이 PCB 생산 기업인데 이수는 여기서도 또 1등 기술력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는 신고가를 계속 돌파 중이에요. 이 황을 다루는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수 스페셜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정적인 전통 산업, 이 석유화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율도 말씀드렸다시피 75대 15, 이 석유화학이 훨씬 본업에 강하다는 걸 아시겠죠. 이 석유화학 쪽은 이 수소차,
수소차 등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와 충분히 엮일 수 있어요. 뉴스만 보더라도 이 미래성이 있는 전고체를 키우면서 이 석유화학 시장 지배력은 확대한다고 하죠. 이거 석유화학을 포기하고 전고체에 전부 쏟아붓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수화학에서는 이 생명공학과 농수산업을 응용한 이 그린바이오 그리고 이 수소 산업을 가져가는 거고, 이 이수 스페셜에서는 전고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인 황화 리튬 사업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둘 다 미래성은 있으니까 결국 두 기업 다,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 두 기업 다 모두 오르긴 할 거예요. 이 그린바이오 수소 같은 경우 이 정부에서 밀어주고, 이 전고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밀어주죠. 이수라는 기업이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서 수익을 챙겨갈지 미리 준비해야겠죠. 사실 뭐 이수화학이나 스페셜이나 상장하면 따상한다, 뭐 107,900원 간다,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2만 원에 상장할지 8만 원에 상장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주식의 이 100% 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수익을 챙겨갈 거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같이 투자할지, 이걸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상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분석 영상 올려드릴 건데, 사실 상장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이 상장 전에 미리, 상장 전에 이 시나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죠. 제 영상에서 꼭 힌트 받으셔서 매매 시나리오 짜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안, 대응법 안내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에 사는 게 좋고 얼마에 파는 게 좋을지. 이제 진짜 상장일 주말 지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말 지나고 나면 하루 남는 거예요. 이수에 투자 중이신 분들,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이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BM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 AI,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